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의 기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노후쌤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쩍 떠본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중장년층 환자들 중 상당수가 새벽 시간대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어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특히 5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눈이 떠지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변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런 급격한 변화에 더욱 취약해지죠.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25%가 새벽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심장에 급격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잠들어 있던 심장이 갑자기 많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셋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걷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쓰러져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차가운 공기로 급격히 노출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침대에서 눈을 뜬 채로 2-3분 정도 가만히 누워 있으세요. 2단계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려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3단계 침대에 앉은 채로 1-2분 더 기다리세요. 4단계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과정이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험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인데, 두 번째, 새벽에 깨어나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거나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 돼?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새벽에 우리 몸의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몸에서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게 돼요. 특히 얼굴과 목 부위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째, 찬물로 세수할 때입니다. 얼굴에 찬물이 닿는 순간 미주신경이 자극받아서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를 다이빙 반사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찬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입니다.
목과 식도 주변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히트쇼크라는 용어로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사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7천 명 이상이 히트쇼크로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새벽에 찬물로 세수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거기서 찬물까지 사용하면 위험이 배가 되죠. 여름철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으로 시원한 실내에서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새벽에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수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목 안쪽에 물을 대어 봤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온 정도의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목을 축이려고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작은 모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드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새벽에 화장실에 갈 때는 슬리퍼를 꼭 신으세요.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딛는 것도 혈관 수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외실 텐데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새벽에 깨어나서 바로 운동이나 격렬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운동이 몸에 안 좋다고? 네, 맞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하는 운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새벽 시간대는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첫째,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예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혈압이 급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하가 걸립니다. 잠들어 있던 심장이 갑자기 많은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야 하니까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새벽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 부상도 문제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 파열이나 관절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새벽에 특히 피해야 할 운동들이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복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어요. 목과 어깨를 크게 돌리는 스트레칭도 위험합니다. 경추에 무리가 가서 목 디스크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계단 오르내리기나 빠른 걸음도 피하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 새벽에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침대에서 가벼운 손목,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목을 좌우로 살짝 돌려주고요. 일어난 후에는 제자리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 정도만 해주세요. 본격적인 운동은 해가 뜬 후 최소한 기상 1시간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새벽에 급박하게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험하다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위험한 행동이에요. 통계를 보면 가정 내 낙상 사고의 30% 이상이 화장실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더욱 위험해요. 첫째, 시야가 어둡습니다. 완전히 밝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 문턱이나 변기에 부딪히기 쉬워요. 둘째, 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생리적 욕구 때문에 평소보다 서두르게 되죠. 셋째,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결로 현상으로 바닥이 젖어 있을 수 있어요.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변비로 인해 힘을 많이 준 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거든요. 실제로 변기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아요.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불을 켜고 가세요. 귀찮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급하더라도 천천히 움직이세요.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것이 좋아요. 변기에서 일어날 때는 벽이나 휴지거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가능하다면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5번째, 새벽에 깨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험하다고? 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새벽에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급격히 억제시켜요. 이미 깨어있는 상태에서 더욱 잠들기 어렵게 만들죠. 둘째,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돼요. 셋째, 눈의 피로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새벽의 어두운 환경에서 갑자기 밝은 화면을 보면 눈에 큰 충격이 가해져요. 더 심각한 것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새벽에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이제 활동할 시간이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는 혈당 상승과 혈압 증가로 이어져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벽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뇌의 노폐물 제거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은 중독성도 문제입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고 결국 수면 시간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새벽에는 의지력이 약해지는 시간대라서 더욱 끊기 어려워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는 절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누워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를 천천히 부풀렸다가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벼운 명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숨소리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종이책이어야 하고 조명은 아주 약하게 켜두세요. 새벽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 패턴을 4번 반복하면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복부, 팔, 어깨, 목, 얼굴 순으로 각 부위를 5초씩 힘껏 긴장시켰다가 완전히 힘을 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생각을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에 날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방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을 여러 겹 덮는 것이 좋아요.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됩니다. 이제 새벽에 깨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눈을 뜬 직후 -3분간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기.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하기. 시계 보지 말기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2단계 3-5분 후 손목, 발목 가볍게 돌리기. 목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 가볍게 올렸다 내리기. 3단계 움직임 준비 -2분간 옆으로 돌아 눕기. 침대 가장자리에 앉기. 발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기. 4단계 일어서기 전 -1분간 앉은 자세에서 심호흡 3회. 주변 환경 확인하기. 슬리퍼나 신발 확인하기.
5단계 일어선 후 벽이나 가구 잡고 천천히 일어서기. 제자리에서 가벼운 제자리 걸음. 필요한 곳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벌떡 일어나기,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물 마시기, 갑작스런 운동이나 스트레칭, 급하게 화장실 가기, 스마트폰이나 TV 보기. 이 5가지만 피해도 새벽 시간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은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함께 사는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새벽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깨면 천천히 움직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에 가세요.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을 때, 특히 팔이나 목, 턱까지 아픈 경우, 갑작스런 두통이나 어지럼증, 특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정도라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 숨쉬기가 어렵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의식이 흐릿해지거나 심한 메스꺼움이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언제부터 새벽에 깨기 시작했는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깨는지, 깰 때의 상황, 화장실, 목마름, 답답함 등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최근에 변화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요인, 이런 정보들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건강은 하루 종일의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개선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1시간 정도 차이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늦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가지세요. 15-20분 정도만 햇볕에 노출되어도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밤에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새벽에 깰 수 있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 10-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소화도 도움이 되고 오후 졸음도 줄일 수 있어요. 점심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후에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되는데 이것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점심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6-8시간이니까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후 3-4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정말 피곤하다면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흥분 상태가 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속이 불편해서 새벽에 깰 수 있어요. 저녁에는 소화가 쉽고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드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바나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자연 당분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귤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견과류 소량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를 3-4개 정도 드세요. 적절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새벽에 깨는 빈도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이에요. 아침에는 몸이 아직 덜 깨어 있고 저녁에는 너무 흥분해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점심 식사 2시간 후 정도가 특히 좋습니다. 소화도 어느 정도 되고 체온도 적당히 올라간 상태거든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중장년층에게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추천합니다.
몸의 유연성도 기르고 마음도 차분해져요. 실버 체조나 라디오 체조도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새벽 건강을 지키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4세인 김아무개님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3-4시마다 깨서 고생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신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셨습니다. 먼저 침실에 무드등을 설치하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야간등을 달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새벽에 깨더라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고 깨더라도 안전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75세인 이아무개님은 새벽에 깨면 바로 차가운 물로 세수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하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세수 전에도 몸을 충분히 깨우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한 겨울철에는 화장실에 소형 히터를 설치해서 온도 차이를 줄이셨고요. 지금은 새벽에 깨더라도 안전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실천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실천 내용을 공유해서 격려 받으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70%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긴 시간 동안 노우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새벽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둘째,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셋째, 갑작스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지 마세요. 넷째, 급하게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다섯째,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새벽 시간이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른들의 새벽 건강 관리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가족의 힘이잖아요.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변화가 생기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한 발짝 다가서셨어요. 하지만 잠깐, 혹시 이 소중한 정보를 잊어버리실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깨어났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구독을 하시면 언제든지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볼 수 있고 앞으로 나올 더 중요한 건강 정보들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꼭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중에도 새벽에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기술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한 새벽, 행복한 하루, 노우쌤과 함께해요.